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37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 사고 실태를 엄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제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일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SPC 삼립 공장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테이너 벨트에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어 공장 등 1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748건, 사망자 수는 1,831명으로 한 해 평균 6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벌써 137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상황.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2인 1조 근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명시되어 있는 작업장 2인 1조를 명확하게 지켜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재해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홀로 태안화력발전소 곳곳을 살피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날이 밝고 나서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안전기준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균이한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금속봉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는데 또 태안화력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원청이 하청에 위험 업무를 맡겨 법과 처벌에서 벗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합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무용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우선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이었고 징역형 등 실형 선고는 2건에 그쳤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역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다음 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내걸고 후진국형 사고를 낸 책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즉 처벌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추락기,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가겠습니다. 또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2만 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감독관 900여 명을 투입해 추락이나 끼임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무관용 원칙 적용과 현장 불시 점검 등 산재 근절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이 건립됐습니다. 1962년부터 울산이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산재 희생자의 고통과 희생,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됐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만인율,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지표를 살펴볼까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0.43명입니다. 당시 OECD 평균이 0.29니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던 1960년에서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이름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전사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내몰렸고 말 그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나 권리는 뒷전이었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뒤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만 명당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인 사망사고 만인율은 2022년 기준 0.43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0.15명, 독일은 0.07명에 불과합니다. 두 나라와 비교하면 많게는 6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202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0.393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엔 다시 0.386으로 좀 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사망자는 589명, 하루에 1.6명, 즉 2명에 가까운 누군가의 가족들이 매일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는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후에도 공장 가동을 유지했던 SPC와 사고구역을 임시 점검하는 데 그쳤던 포스코. 기업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근로자 사망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후 약방문처럼 우리가 뭘 하겠다 뭐가 하겠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발표한 그런 뭔가 안전조치를 하고 뭘 투자하겠다는 게 사실 어떤 면피성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다만 일부 기업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 최초로 공장에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작업 중지권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구호를 세운 한국동서발전은 추락 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에어백 스마트 안전조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화재나 감전사고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공장 인근에 상시 대기하는 비상출동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위해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잠재적인 재해를 관리하는 무재해 운동에 나서면서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안전관리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국제표준 인증뿐 아니라 국내 SCC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 도입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는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는 거죠. 이에 한 달에 최저 3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스마트 안전보건 플랫폼도 등장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회성의 어떤 컨설팅 플러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같이 지원돼야지만이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전 불감의 어떤 좀 사각지대를 우리가 줄여나간다 한다면 정부가 좀 적극 나서서 산업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좀 확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목숨을 잇따라 사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가 꼽힙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끊이지 않은 사망 사고, 또 이달 초 인천 맨홀 사고 역시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참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일이 하청에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희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지도 감독하면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